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28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달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다행히도 코스피가 동시효과쯤에 조금은 돌려 세우면서 오늘 0.23%의 소폭의 상승이 나왔고 2,500포인트도 간신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비교적 좋지 못했었고 오늘 0.87%의 하락이 나왔었네요.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사실 오늘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동시효과의 소폭의 상승이 나왔던 것이지 오후장이 내내 계속 흘러내렸었고 그래서인지 오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1, 2% 하락이 나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관련주는 그거에 비한다면 굉장히 선방을 했고 또 오랜만에 플랫폼 기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에서는 이 플랫폼 기업하고 반도체 이 두 개 업종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하고 카카오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에코프로가 3%의 상승이 나왔고 엔터 기업은 오늘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만큼은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수급을 보면 코스피가 그래도 이번 달에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마지막은 외국인의 3,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이 좋지 않죠.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하고 비슷하게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2,58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는 이것도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던 에코프로는 오늘은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네이버, SK하이닉스, 현대로템, 삼성전자 우선주 반도체를 많이 매수했고 또 플랫폼 기업 네이버라든지 방산 관련주 이렇게 매수했었네요. 그리고 기관은 웬일인지 카카오, 에인스소프트, SK하이닉스, 호텔신라, 솔루엠 이런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가 한 차례 급등이 나왔어요. S&P 500에 2%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나스닥도 2.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도 1.57%의 상승이 나왔네요. 자, 우선은 저번에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12,230포인트 정도? 거기에서 지금 3번 정도? 지수가 저항에 맞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으니까 그 저항선을 다시 맞닿을 가능성이 있고 또 이 간격조차도 주기가 짧아진다면 충분히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 전에 급락이 나왔지만 어제는 또 급등이 나오면서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0.8%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촬영 시점이 2시쯤 되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흐름이 또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전장에는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자리는 급등은 아니더라도 특히 코스닥은 최소한 보합이 나와야지 이 추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1% 하락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는 추세를 이탈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미국 증시라든지 또 주변 아시아 증시 그거에 비한다면 국내 증시가 너무 2차원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가 장중한 때는 11%의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장이 빠지기 시작했던 11시가 조금 안 되어서 그때부터 주가에 크게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10시부터 빠지기 시작했고 또 LNF도 같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2차원지가 비교적 지수의 고점 부근에서는 되려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2차원지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은 널뛰기라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차원지가
상승은 아니더라도 하락이 조금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시장 흐름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2차원적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관찰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코스피는 낙폭이 조금은 제한이 되었지만 비슷하게 11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반도체 기업들,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면 물론 조금은 조정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빠지지 않았고 지금 1%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수 대비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고 이 폭도 한 1%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일단 어제 삼성전자에서 실적 발표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사장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반기에도 생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던 만큼 추가 감산에 대한 여지를 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추가 감산 이슈가 지금 시장 대비 반도체 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 또 직접적인 감산폭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25%까지도 감산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25% 감산에 들어간다면 지금 D램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거든요. 정확하게 45%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5%까지 감산폭을 확대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공급이 10% 이상이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망 때문에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지금보다 70%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고 제품별로 봤을 때는 D램이 87%, 낸드 플래시는 60%까지 이렇게 매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에 추가 감산한다는 것은 이제 반도체가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공급을 줄이게 되면 공급과 수요 사이의 갭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이슈가 있고 작년처럼 수요가 이렇게 크지 않다고 해도 단순히 공급만 줄이는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반등할 수가 있고 수익성이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평균적으로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상반기에 충분히 모을 수 있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모아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르면 하반기 말이라든지 내년 상반기쯤에 그때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적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내년 말까지도 그렇게 조금은 시간을 늘려보는 것도 적절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추가 감산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이번 달도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3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것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은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참조해 보시고 또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죠. 그래서 다음 주는 3일만 운영이 되더라고요. 때문에 이 점 참조해 보시고 저도 이번 주 주말하고 월요일까지 조금 쉬고 화요일부터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대형주 내에서 시장 대비 가장 좋은 흐름이 나오는 것이 바로 카카오, 플랫폼 기업이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부터였죠. 2021년 7월부터 계속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카카오가 과거에 상승이 나왔던 것이 이 당시였죠. 바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카오가 굉장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승승장구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서 한번 보면 카카오의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나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비대면보다 대면 쪽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 자회사의 문화발식 상장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는 반도체나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는 기대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또 카카오는 네이버하고 다르게 대체적으로 내수 비중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출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어제 카카오페이가 미국의 한 증권사를 매입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글로벌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올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대통령 순방 때도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동행을 했었는데 카카오만 빠졌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인 만큼 매출에 대한 한계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진출과 같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과 재료가 나온다면 다시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확장성을 겸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로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주주분들이라면 이제는 비대면에 대한 기대감은 끝났잖아요.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서 산업과 종목들을 바라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4월 한 달이 이렇게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말일자로 갈수록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만큼 충분한 조정이었다고 생각해보며 5월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근로자의 날은 건너뛰고 5월 2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